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7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장에는 이 한여름 과일들이 이제 끝물을 알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7월이 다 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민 개혁 법안들이 그동안 이민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민주당은 늘 이민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민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의회는 이민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혁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여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들이 올해 내에 다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내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문제는 내년이 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 중간 선거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 해서 미드텀 일렉션,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선거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개혁 법안을 진행시키려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이전에 개혁 법안들은 통과시키는 것이 모든 집권당들의 이 노력이었습니다. 자, 이번 중간 선거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으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어느 당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와 또한 이 시점 인구조사 결과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하는 바로 이 시점에 각 주에 어느 정당이 그 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인구조사 결과에 의한 모든 이 선거구 재조정은 집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당이 집권하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0개 주의 소속 정당별 선출직들을 보면 주 상원은 50개 주 전체에 공화당이 1092명, 민주당이 867명, 그리고 무소속이 13명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2919명, 민주당이 2446명, 그리고 46명이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맞게끔 이 민주당은 전체 20개 주에서 집권당 역할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28개 주에서 집권당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주가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이런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구 재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8개 주를 더 많이 집권당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 2012년도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톡톡히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은 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 이전에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었죠.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 이후로 공화당에 넘어갔고 그 당시 이 공화당 지도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선거구 재조정으로 공화당은 2016년 선거까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선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광폭한 정치의 논란,
이민자들과 소수계가 대거 선거에 참여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구 제조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 당에게 유리한 거지만 민심이 일어날 경우는 그 선거구 제조정으로 만든 게리맨더링, 자기 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제조정도 큰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중간 선거에서 또한 상원은 민주당이 14석, 공화당이 20석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4석을 방어해야 되고 공화당은 20석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4명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죠. 정계 은퇴를 하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세가 올라오고 있는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지금 다른 한 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각각 다 민주당입니다. 이 주에 공화당을 수성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판세입니다. 물론 어떤 인물이 본격적으로 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상원 선거, 연방 상원 선거는 더 많이 방어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 두 자리는 벌써 한 명 각각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민주당 상승세가 있는 지역이다. 이래서 어쩌면 상원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 폭망한 공화당, 당시 부시 대통령이 금융 대란을 맞이하면서 공화당이 폭망을 했는데, 바로 2년 만에 공화당이 새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선거구 제조정도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 대통령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있었던 오바마 케어 법안에 주력을 하면서 이민개혁안의 후순위로 미뤘죠. 그래서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후순위를 미룬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이 지금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을 하면 이민개혁안에 협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믿고 대대적으로 사상 초유의 추방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민주당은, 이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은 거의 새로운 개혁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늘 이 의회에서 새로운 회기 버젯을 통과시킬 때마다 공화당이 이제 그 표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면서 긴 시간 동안 의회가 아무런 일도 못하고 연방 정부가 셧다운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 초반에 바이든 행정부는 반드시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민개혁안의 동력으로 나머지 있는 개혁안들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안을 하게 되면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서 나머지 개혁, 입법 개혁들도 진행이 되기 훨씬 수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민개혁안 그러면 이민자 집단만 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이민개혁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위직 노동자, 고액의 노동자들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도 이민자들이 이번에 이민자들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게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참패를 했던 그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7월 안으로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통과된 동력으로
다음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다수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0일 안으로 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가 손꼽아 기대하지만 또 그것이 국정의 동력이 되어서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더 나은 미국의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팽팽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생기면 안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더욱더 긴장을 하고 7월 30일 안으로 의회에서 이민개혁 입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천이었습니다.